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10월 7일 자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시작에 앞서 저희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는 지난 일주일간 출장 관계로 방송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이번 주부터는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주요 뉴스 전달 방식에서 다소 변경해서 주요 뉴스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진행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입니다. 한일 관광 위축에 따라서 한국보다 일본의 피해가 9배가량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 유발액만 보면 1조 3,186억에서 9,649억 원으로 일본의 생산 유발액이 대폭 감소한 걸로 조사가 됐네요. 일본 여행 불매 운동이 본격 시작된 지난 7월에서 8월이죠. 기준으로 양국 관광 교류 위축에 따른 피해는 일본이 한국에 비해 9배가량 큰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조사 기관은요, 한국경제연구원입니다. 이곳에서 2019년 여름 휴가철 한일 여행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생산 유발 감소액이 3,537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소한 액수가 3,537억 원입니다. 이는 한국 생산 유발 감소액 399억 원에 약 9배 달하는 아주 굉장히 큰 규모죠. 그러니까 이번 한일 간의 관광 교류가 위축이 되면서 일본이 한국보다 약 9배가량 더 손실이 크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이번 조사는요,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일본 정부 관광국에서 발표한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 내용을 추산을 하고 분석 결과가 나온 건데요. 자세히 한번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요. 양국 관광객 여행 지출로 인한 일본의 생산 유발액은 말씀드린 대로 7월, 8월 1조 3,186억 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9,649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고요. 업종별로 보면은 숙박업이 마이너스 1,188억 원, 음식 서비스가 마이너스 1,019억 원, 소매업이 마이너스 771억 원 순으로 부가가치 유발액 감소가 됐고요. 일본이 1,784억 원, 그리고 한국이 54억 원으로 33배, 33배 차이가 있었네요. 일본의 부가가치 유발액은 작년 6,557억에서 4,773억 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항공산업도 상당한 피해가 있죠. 항공산업에 있어서는 한국 피해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운송 관련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한국 생산 유발액과 부가가치 유발액은 소폭 감소했는데요. 일본 관광객 증가가 도소매 그리고 음식 숙박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취업자도 늘리는 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일본 여행을 안 가고 대신 이 수요가 국내 여행으로 돌아서면서 이러한 영향이 나타난 것을 뜻합니다. 한국은 생산 유발액이 작년 1조 1,898억 원에서 올해 1조 1,499억으로 조금 줄어든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요, 일본인 관광객이 늘어났지만 한국도 생산 유발액과 부가가치 유발액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봤다면서 양국 관계 악화로 일본인 관광객이 줄면 국내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일본인의 특성상 한번 예약한 항공여행 같은 경우는 잘 취소를 하지 않아서 이 같은 한국의 감소폭, 그러니까 손해폭이 그나마 조금 있었던 것으로 나름대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일 관광 계속 관광교류가 위축이 되고 있죠. 단절되다시피 했는데 민간 협력의 실질적인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시작이 됐습니다. 한국 오키나와 우호 사절단은 지난달
30일이죠. 경제 연수회를 통해서 최근 깊어지고 있는 양국의 민간 교류 회복에 불씨를 살리고자 다짐을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환영합니다. まず沖縄からの100人の方々歓迎申し上げます。 그리고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사실 참석하신 거 보니까 오키나와 경제 관광에 올스톱에서 다 비워버렸는데 그래도 괜찮으신 겁니까? 10만 명을 넘었었고 작년 12월 달에 한국과 일본의 관광진흥회에서 이제는 1000만 명 됐다. 앞으로 한국, 일본의 관광객이 1500만 명 하자라고 양국 관광 당국, 정부와 관광업계가 결의를 했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작년에 저희 한국 사람들이 해외로 나간 사람 2,870만 명, 약 우리 전 국민의 50% 가까이가 해외로 여행을 갔습니다. 일본이 아웃바운드 우리 해외 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 일본이 얼마만큼 차지하느냐? 2014년 최근 한 4년 것만 보면 2014년도에 1,600만 명이 나갔는데 일본에 275만 명이 갔습니다. 답답한 안개 속을 풀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이번 연수회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정계, 재계 인사를 비롯해서 현지 경제 관련 민간업체 대표를 포함 100여 명 이상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 측에서는요, 양무순 전 한국여행업협회장 겸 현재 서울시 관광부문 명예시장, 그리고 최상용 전 주일 한국대사,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을 해서 최근의 상황 타개를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3명이 돌아가면서 프레젠테이션 시간을 가졌는데요. 양무승 명예시장은 정치적 문제로 관광업계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양국 민간 교류가 늘어나면 정치인들의 판단 그리고 선택,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양국 항공노선 감축 등으로 인해 회복 방안 역시 처음으로 거론이 된 거죠. 공식적인 거론입니다. 항공노선을 감축할 경우 회복 시 정상 운영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 이상의 양국 항공노선 감축은 더 큰 피해를 자초할 것이라는데 공감대도 형성이 됐습니다. 양무승 명예시장은 탑승률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일본 여행 상품 개발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본도 적정한 항공 공급량 수준을 유지해 달라고 주문을 했고요. 특히 양국 지자체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 관광 교류는 대표적인 국제 평화 사업으로 최근과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 같은 민간 단체들의 교류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최상용 전 주일 한국 대사도 문화 교류를 이어가야 하는데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고 밝혔고요. 핵심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 교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는요, 국적 항공사 임직원들이 비롯해서 국내 주요 여행사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고요. 다양한 의견 발표를 공유를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항공이 오는 27일입니다. 필리핀 클락, 중국 난징, 그리고 28일에는 중국 장자제와 항저우 등 일본 노선에서 빠진 수요를 중국과 동남아 노선 4곳에 잇따라 신규 취항을 할 예정입니다. 27일 인천 클락 노선의 주 7회, 인천 난징 노선의 주 4회, 월수 금 1입니다. 신규 취항을 하고요. 28일에는 인천 장자제 주 3회, 그리고 인천 항저우 노선의 주 2회 신규 취항을 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9년 서울시 우수 여행사 지정을 하는데 모집을 합니다. 주관은요,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주관을 하고요. 마감은 11월 8일까지입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저가 관광시장 개선과 고품격 관광상품 개발 확대를 통해 여행업계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 서울시 우수 여행사를 지정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 기간은 2019년 10월 7일, 그러니까 7일 월요일부터 다음 달 8일, 11월 8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 대상은요,
서울시 소재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한 일반 여행업 3년 이상 등록 업체고요. 지점 규모는 최대 30개사, 신청 조건과 세부 사항은 저희 트래블데일리 본지 텍스트 뉴스에 저희가 링크 주소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지원 내용으로는요, 서울특별시 우수여행사 지정패 수여, 그리고 우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이 들어가는데요. 한 개 업체당 최대 1,000만 원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온라인 홍보, 해외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행정 지원이 뒤따른다고 합니다. 문의는요, 서울관광재단 산업협력팀 담당자에게 문의를 유선 문의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래블데일리 동영상 뉴스 좀 더 핵심 뉴스만 뽑아서 분석적으로 앞으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